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서 회사 돈 7,200만 원까지는 빼실 수 있는 거죠. 네, 이게 이제 배당, 분리과세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분이 분산되면 분산될수록 이 이익금 환원하는 데는 무조건 유리합니다. 무조건 유리해요. 방금 소개받은 양성호입니다. 이 지분 이동, 지분 증여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맨 처음에 과점주주를 써드린 게 왜 그러냐면 대표님들께서 뭐 자녀 부인이든 손자녀든 지분을 넘겨줄 때 과점주주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세법에서 과점주주 관련한 내용을 많이 좋게 해드렸어요. 그게 이제 뭐가 있냐면 과점주주 불이익을 잠깐 써드릴게요. 법인세 이체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두 번째는 간주취득세 문제가 있어요. 간주취득세 들어보셨나요? 2%입니다. 2%. 지방세 합치면 2.2%죠. 세 번째는 경영권 프리미엄이라 해서 20% 할증 평가하는 게 있었어요. 이 과점주주부터 잠깐 정리해 드릴게요. 그거 안 쓰셔도 됩니다. 이해하시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판서하는 겁니다. 이 과점주주는 본인과 특수관계자 지분을 합쳐서 50%를 초과해서 갖고 있는 개인 또는 집단을 과점주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특수관계자의 기준은 뭐냐면 혈족, 직계존비속이죠. 사촌 이내, 인척, 결혼으로 맺어진 거죠. 이게 삼촌 이내. 이 분들을 특수관계자로 묶고 있어요. 세법에서는. 왜 묶었을까요? 왜 묶었을까요? 특수관계자. 부를 위전하는데 세금을 적게 내려고. 적게 내려고요? 예, 아니 그냥 세금을 많이 받는. 특수관계자니까 아무래도 가족한테 지분을 넘기든 재산을 넘기든 할 때 일반인한테, 타인한테보다는 싸게 주려고 할 거잖아요. 그렇죠? 또 어떤 상황에서는 더 비싸게 받으려고도 할 거고, 그런 부분을 막으려고 특수관계자라는 집단으로 묶어놓은 거예요. 이때 특수관계자는 어떤 거래를 하시든 시가 거래를 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시가 거래. 네. 그 집단을 과점주주라고 하는데, 법인세 이체납세 의무는 이런 거죠. 지분을 아빠, 엄마, 그 다음에 아들, 딸이 갖고 있다고 예를 들게요. 그래서 지분율이 CU가 50%를 갖고 있고요. 사모님이 30%, 아들, 딸이 아들, 딸이라고 적을게요. 아들, 딸이 10%씩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법인이 1억을 체납을 했어요. 국세를. 그러면 그 국세 또는 지방세까지 포함합니다. 그때 이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 과점주주는 변제해야 돼요. 얼마씩 하는지 아세요? 1억을 체납했습니다. 1억. 얼마씩 물죠? 대표님이 5천. 지분율대로 무는 거예요. 와이프는 3천. 네. 쭉 이렇게 1,000만 원씩 되겠죠. 예전에는 이 법인세 이체납세 의무 때문에 자녀나 손자녀한테 지분 주는 걸 되게 두려워하셨어요. 대표님들이. 이해되시죠? 근데 매년 세법은 개정이 되는데 2021년도에 되게 좋게 바뀐 게 있습니다. 이 법인세 이체납세 의무가 과점주주 집단이더라도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임직원이 아니면 이체납세 의무가 성립하지 않아요. 그게 바뀐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되게 중요해요. 2021년도 개정세법에서 과점주주 집단에 있더라도
경영이 직접 참여하지 않고 임직원이 아니면 이찬압세 의무가 성립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똑같이 이렇게 지분을 갖고 있는데 엄마 아빠는 회사 임원입니다. 주총을 같이 참여해서 또 임원으로서 회사를 경영하고 있어요. 아들, 딸은 임직원이 아니에요. 그리고 주총에도 참석하지 않아요. 주총에도 참석하지 않게 되면 나중에 이 1억 원을 체납하게 되면 이 아들, 딸한테는 이찬압세 의무가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빠가 5천, 엄마가 3천, 나머지 2천이 남잖아요. 이 지분율대로 아빠랑 엄마가 추가로 내는 거예요. 네, 그게 이찬압세 의무입니다. 이게 2021년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필요가 있어요. 대표님들 이거 간주취득세는 설명을 드릴까요?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이 어느 정도 아시는지 몰라서 간주취득세도 설명드릴게요. 법인이 있습니다. 법인이 있는데 이 주식회사 우리나라예요. 이렇게 있는데요. 얘가 부동산을 등기, 취등록을 요하는 자산을 부동산을 한 3개 갖고 있다고 예를 들게요. 또 골프 회원권도 있습니다.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동산 1에 대한 처분권, 2에 대한 처분권, 3에 대한 처분권, 회원권에 대한 처분권, 저거 어디서 결정하는지 아세요? 법인에 저런 취등록을 요하는 자산에 대해서 처분권을 어디서 결정하는지 아시나요? 네, 법인에서 합니다. 어떤 결정을 하셔야 되잖아요. 결정을. 이사회가 있으면 이사회에서도 처분 가능합니다. 근데 대체로는 이사회는 이사가 3분 이상일 때 자동 구성되는 거잖아요. 강행 구제이니까. 그럼 대부분은 주총에서 결의하는 거예요. 주총에서 결의하는데 이따 마지막에 법인 운영 쪽에서도 말씀드릴 건데 주총은 특수결의, 특별결의, 보통결의라고 있어요. 이러한 부동산 또 이 회원권에 대한 처분권은 주총의 보통결의로 처리합니다. 주총의 보통결의의 기준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 참석하고 1 이상이 참석하고 참석한 주주의 50% 이상이 동의하면 돼요. 그건 뭐냐면 4분의 1입니까? 네, 4분의 1입니다. 그러면 과점주주가 되면 주총의 보통결의를 무조건 처리할 수 있어요. 맞죠? 맞잖아요? 보통결의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참석하고 참석주주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처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주총의 보통결의를 과점주주는 무조건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점주주가 된 사람은 지분만 사서 과점주주가 됐더라도 이 회사가 주식회사 우리나라라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도 간접적으로 산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가 아니라 간주취득세를 부여하는 겁니다. 원래 취득세 4%잖아요. 간주취득세 반만 내라 해서 2%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간주취득세입니다. 경영권 프리미엄은 2023년부터 법이 바뀌면서 매출액 5천억 이상, 3년간 평균 매출액 5천억 이상인 회사만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들은 해당 사항 없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지금 과점주주로 말씀드렸는데 혹시 과점주주 이해 안 되시거나 궁금한 거 있으세요? 네, 말씀하세요. 그거하고 좀 다른 얘기인데요. 네네. 정관상으로 말하자면 그걸 제한할 수 있습니까? 정관상으로 제한한다라는 게 대표님 어떤 건가요? 매도를 제한할 수 있느냐? 매도요? 네. 그건 안 됩니다. 무효예요. 네네. 그거는 지금 세법에서 과점주주에 대한 벌칙으로 이 취득세인데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거잖아요. 이거 정관상으로 제재 안 됩니다. 근데 조금 전에 5천억 이상일 경우에 네. 그거는 경영권 프리미엄.
네, 주가를 평가했는데 그 회사 주가가 10,000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매출액 3년 평균 5천억 이상이 되면 10,000원으로 보는 게 아니라 12,000원으로 판단합니다. 네, 그게 경영권 프리미엄이에요. 네. 네, 질문하시죠. 근데 그 타인이랑 가족이랑 50%면 가정주주가 있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저 해당 의미가 다 없는 거예요? 없죠. 네네. 그러니까 과점주주 판단 기준은 50%를 초과해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0% 플러스 한 주라고 저희가 말씀드리는데 초과했을 때 과점주주가 성립이 돼요. 저 설명 잘 드리는 것 같은데. 없어요. 네네. 만약 정관상으로도 안 된다면 네. 상위법을 만들어서 제한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대표님, 정관은 우리가 상법에 기초해서 조직 체계와 운영을 위한 핵심 문건이에요. 근데 상법을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네, 상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제재 조건들은 상업등기법에 나오는 거예요. 상업등기법에서 절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법문을 이기는 그런 이런 약정이나 그런 거 성립 안 돼요. 그러면은 유한회사로 바꾸면 성립이 됩니다. 유한회사로 바꾸면.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바꾸면은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 제동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그것도 안 돼. 그럼요. 유한회사도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법인은 6가지만 있습니다. 상법에서 논하고 있는 거예요.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그 다음에 주식회사, 합자회사, 한명회사, 그리고 외국회사. 요 6가지만 있어요. 우리나라의 회사는 다 상법에 근거해서 설립된 겁니다. 과점주주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익금 환원 관련해서 지분을 왜 대표님 혼자 갖고 있는 것보다 가족들한테 분산했을 때가 유리하냐, 요거를 제가 설명드리면 되잖아요. 맞죠? 우리나라에는 소득이 8가지밖에 없어요. 8가지. 네, 세법은 열거주의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벌어들인 돈에 대해서 소득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네. 그러면 소득이 어떤 것들이 있죠? 우리나라에? 그것이 네. 불러 종합소득. 또요? 양도소득, 네, 양도소득. 또요? 배당소득, 퇴직소득이 있습니다. 요 3가지가 있어요.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걸 만들려고 했잖아요. 금융투자소득세. 그거 끝났습니다. 네, 안 만드는 걸로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소득은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이 있어요. 종합소득 안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어요. 네, 이 6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 6가지에 7가지, 8가지, 네, 다 해서 8종의 소득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네, 이걸로 모든 소득을 규정합니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이 상위에 있는 3개 소득을 다 구분해서 다른 소득세율 또 다른 그 소득세 계산 방법을 적용하고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거를 분류과세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분류과세. 우리가 이자 배당을 합쳐서 얘들은 분리과세라 그러죠. 맞습니까?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컨설턴트 만나시면. 소득세를 절세하시려면 이 분류과세를 첫 번째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해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회사에서 배당으로 5억을 받으면요. 뭐 배당 5억 할 정도면 제 연봉도 우리 회사에서 많이 받는다고 하면 한 2억은 받겠죠. 그러면 5억의 배당 소득을 받으면 소득세가 얼마 나올까요? 소득세가 40% 넘게 나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 소득세들도 다 누진세율입니다. 누진세율인데 그 소득세만 한 40% 정도가 나오고요. 건강보험료가 붙어요. 네, 건강보험료가 8% 붙죠. 그러면 45% 원조위로 나옵니다. 예로 가져가게 되면. 근데 그 5억 원을 배당소득이 아니고요. 자기 주식 보유로 가져간다 그럴게요. 자기 주식 보유. 네. 자기 주식 많이 들어보셨죠? 네, 자기 주식은 원래 대기업과 상장사만 이용하던 거예요. 근데 2012년 4월 15일 날 상법을 개정하면서 비상장 중소기업도 쓸 수 있도록 해드린 거예요. 지금은 자기 주식을 안 하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해요. 저희가 수도 없이 하고 있으니까. 네. 자기 주식 다 하고 있고요. 자기 주식은 소각과 보유로 구분합니다. 보유와 소각으로 구분해요. 이게 부과되는 세목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설명드리고 있어요. 보유는 양도소득세가 붙어요. 양도소득세가. 이것도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보세요. 법인이 있는데, 법인이 있어요. A라는 주주가 이 법인과 거래를 합니다. 거래를 하는데 회사 주식 100주를 팔았어요. 그러면서 회사로부터 이 사람이 10억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 네. 요 상태가 되면 이거를 양수도라고 해요. 양수도. 그리고 주식회사 우리나라의 주주명부에 주식회사 우리나라가 100주를 보유하고 있는 걸로 나옵니다. 주식에 있는 거예요. 요 거래 형태를 보유라고 하고요. 이 보유된 주식은 나중에 가라는 주주한테 이사회나 주총결의를 통해서 팔 수 있어요. 그러면 주식을 주고 다시 현금을 받겠죠. 법인은. 맞죠? 요 상태를 양수도 한다라 그래요. 양수도. 자기 주식 보유는 양도소득세가 붙습니다. 보유는 양도소득세가 붙어요. 근데 이 앞 과정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주식회사 우리나라에서 뭐 이사회가 있으면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또 이사회가 없으면 대표 직권으로 야, 이 100주 회사 갖고 있는 거 보기 싫으니까 소각해. 그럼 소각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 말고요. 이 100주를 자기 주식 보유로 갖고 있었는데 대표의 직권이나 이사회 결정으로 소각해버렸어요. 그럼 실물은 없어졌죠. 없어지면서 돈은 나갔잖아요. A한테. 주주한테 나갔죠. 남한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주주한테 나간 거예요. 주주한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맨 처음엔 양도였는데 양수도였죠. 실물이 없어지면서 돈만 빠져나가게 돼요. 이때는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의제배당이라고 봐서 배당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식 보유는 양도소득세를 내는 거고요. 자기 주식 소각은 배당소득세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분류과세를 이용하는 게 되게 좋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주식 보유는 양도소득세가 붙어요. 그때 기준은 뭐냐면 양도 차익 3억 이하는 20%예요. 3억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 25%입니다. 그러면 지방세 10% 합치고 증권거래세 0.35% 합치면 22.35% 되는 거고 얘는 27.85% 되겠죠. 대신에 5억을 배당으로 뺐을 땐 45%의 세금이 붙어요. 건강보험료까지 합쳤을 때. 근데 지금 자기 주식 보유로 빼게 되면 많아봐야 25, 6% 내는 거예요. 맞죠? 네. 그래서 분류과세를 무조건 이용하셔야 돼요. 또 하나 이 퇴직소득은 뭐냐면 대표님들 우리 회사에 임원들 다 계시지 않습니까? 임원들은 회사로부터 보수를 받아가시죠. 그리고 퇴직금 지급 규정을 만들게 되면 지급 규정에 입각해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잖아요. 맞죠? 지금 2021년부터 공적 배수 2배수로 줄었습니다. 기존에는 3배수까지 인정을 해줬어요. 이 공적 배수는 뭐냐면 이 임원 퇴직금 규정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3년간 받은 평균 연봉, 그걸 1년치로 환산해서요. 거기에 10분의 1, 거기에 근속연수, 거기에 공적 배수로 곱합니다. 공적 배수.
공적 배수가 2020년까지는 3배수였던 게 21년부터 2배수로 줄었어요. 대신에 2배수를 받아가시면 퇴직소득세를 내시는 거예요. 퇴직소득세를. 퇴직소득세도 왜 분류과세가 좋은 건지 설명 좀 드릴게요. 제가 30년 근속에서 퇴직금을 6억을 받았다고 예를 들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소득세율은 1년치 6억을 받은 거로 해서 소득세율을 곱해버리잖아요. 과세표준에. 근데 퇴직금 계산은 연분연승이라는 걸 해요. 연분연승. 이건 뭐냐면 6억 원에 대해서 30년 근속기간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연간 2천만 원이 나오죠. 근데 2천만 원이면 소득세율 15%지 않습니까? 누진세까지 감안하면 거의 10% 내외로 나와요. 그렇게 산출된 퇴직소득세에 근속연수를 곱하면 총 세금이 나오겠죠. 네, 훨씬 낮은 세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분을 분산하는 첫 번째 목적은 분류과세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분류과세를. 그리고 이 배당소득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배당소득의 재원은요, 우리가 손익계산서 보시면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총이익이 나오고, 여기서 판관비 빼면 영업이익 나오죠.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네, 가산하고 감산하게 되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나옵니다. 그리고 법인세 빼요. 그 다음에 남는 게 당기순이익이지 않습니까? 배당의 재원은 미처분 이익여금이에요. 미처분 이익여금. 당기순이익이 12월 31일자로 나게 되면 1월 1일이 되면 그게 미처분 이익여금화 되는 거죠. 정확하게 안내해드리면. 배당의 재원은 미처분 이익여금이에요. 그러면 배당을 제가 대표이사고 100% 지분을 갖고 있다고 예를 들겠습니다. 100% 지분을 갖고 있어요. 제가 배당을 2천만 원 합니다. 왜냐? 이자 배당 합쳐서 2천만 원 이하면 15.4% 원청진수로 끝난다니까 2천만 원을 한번 했어요. 배당으로. 그러면 종합소득세 신고할까요? 신고할까요? 합니다. 신고를 해요. 왜 하냐면 배당의 지원은 아까 법인세를 내고 남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법에서는 배당할 때 그 총 금액을 배당하기 전으로 법인세를 내기 전으로 돌리는 작업을 해요. 그거를 그로스업 한다라고 해요. 그로스업. 그러면 2천만 원을 배당 결정했더라도 이거를 법인세를 내기 전으로 돌리면 1.2를 곱해주거든요. 2,2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천만 원을 초과했으니까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생기고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안내드리면 1,818만 원까지 하는 거예요. 배당은. 근데 제가 100% 지분을 갖고 있으면 1,800만 원까지 한다고 볼게요. 이자 소득이 없어서. 저 혼자 100% 갖고 있으면 1,800만 원까지밖에 못 하잖아요. 분리 과세로 하려면. 지분을 제 아내랑 제 아들, 딸이 만약에 25%씩 똑같이 다 갖고 있으면 여기에 4배 곱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4배를 곱한 금액을 배당을 결의하시면 되고, 그때 분리 과세로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서 회사 돈 7,200만 원까지는 빼실 수 있는 거죠. 네, 이게 이제 배당, 분리과세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분이 분산되면 분산될수록 이 이익금 환원하는 데는 무조건 유리합니다. 무조건 유리해요. 되시죠? 뭐 여기 반대하시는 대표님 계세요? 없으시죠? 강의 씨가